분명히 여러분들의 생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돈가스를 선택하는 편이었어요. 다이어트 조금만 하고 무리 조금만 하고 이래도 생리주기 잘 나오고 무월경 오고 그냥 내 체질에 맞는 삶을 조금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질식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거식증일 때 먹었던, 극복할 때 먹었던 실질적인 식단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가 뭘 먹었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건 덜 먹었고 이건 더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체질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는 좀 체질식을 지금 따르고 있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체질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한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체질에 대한 내용이 제가 좀 더 젊을 때, 좀 더 어릴 때는 더 많이 유명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유행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완전 어릴 때, 아가 시절에는 이 사상의학을 주제로 한 드라마까지 있었거든요. 태양인 이재마라고 있는데 너무 과거라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한의학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학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편이고, 제가 치료를 할 때도 한의원에 다녔었는데요. 이 부분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도 막 엄청 강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상의학에 대한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중국 이렇게 아시아권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과학적인 논문들도 좀 부족한 편이고, 또 연구 결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공유하는 이유는 한의원 선생님한테 제가 상담을 받고 혼자 개인적으로 효과를 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도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관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살짝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상의학이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상의학은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4가지로 나눠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론인데요. 이 사상체질은 보통 얼굴 생김새, 체형, 목소리, 피부, 성격 등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인터넷에 이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체질을 보기만 하고 내가 이거구나 하고 좀 섣불리 진단하기에는 고려할 점이 조금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하체 비만이랑 살 잘 찌는 체질, 이 두 단어에만 꽂혀서 한의원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제가 태음인인 줄 알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 정반대로 소양인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소양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한의원을 다니다 보면 분명히 이 체질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고 또 이 체질에 맞는 음식도 권해주실 거예요. 이 사람마다 같은 음식이나 같은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나 혹은 잘 드는 효과 같은 거에는 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을 사상체질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건강관리법은 이 사상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가야 한다는 그런 게 바로 사상의학입니다. 가장 먼저 각 체질의 특성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체질 같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하체 비만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본인이 하체가 두꺼운 태음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체는 그냥 유전적으로 근육이 좀 발달한 체형이고, 하체가 막 부종이 심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가슴뼈 쪽이 발달하고 성격이 좀 민감하고 속에 화가 많은 소양인 체질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화가 막 나면 얼굴에 뜨거워지는 그런 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열소양인이래요. 전 제가 수족냉증이라 몸이 차다고 생각했는데 열이 좀 있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이 열소양인 체질들이 생리불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생식기관이 약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생식기관이 좀 체질적으로 튼튼한 체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체질들은 사실 다이어트를 좀 아무리 해도 생리에는 큰 영향이 없고 여성 건강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체질들도 있어요. 반면 또 저 같은 체질은 이제 다이어트 조금만 하고 무리 조금만 하고 이래도 생리주기 변화 오고 무월경 오고 약간 이런 거죠. 좀 억울하긴 한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니까 뭐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해결 방법은 그냥 내 체질에 맞는 삶을 조금 인정하고 건강식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는 모든 체질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각자 진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향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 냉장고고요. 짠! 이게 바로 제가 3년 전에 그 한의원 치료할 때 받았던 종이에요. 정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제 냉장고에 붙어있는데 지금은 밤이라 하임이가 자서 저쪽 방에 가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까꿍! 자, 바로 이 종인데요. 체질에 맞는 식품, 맞지 않는 식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울상인 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닭가슴살, 또 다이어트에 좋지 않아도 맛있는 치킨, 닭고기 들어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한국식 카레는 안 좋아하는데 인도 카레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레도 있고 막 고구마는 저 고구마 진짜 좋아하는데 고구마도 있고 뭐 카레가 또 있어. 그리고 어쨌든 뭐 사과도 진짜 자주 먹고 그러는데 사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받자마자 울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뭐 다행히 체질에 맞는 식품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 처음 받고 좀 울상을 지으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냉장고에 아까처럼 딱 붙여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냉장고에 붙여놓은 이유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체질에 맞는 과일이나 채소류를 조금 더 살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제 식단에 또 우리 가족 요리에 응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3년 전에 받은 종이를 아직까지 냉장고에 붙여놓고 제가 식료품 쇼핑을 할 때 참고하고 있는데요. 옛날보다는 엄격하게 지키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참고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을 보고는 약간 울상을 짓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이 나에게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라니 약간 나 그럼 이거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체질에 안 맞는 식품보다 체질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체질에 맞지 않는 식품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가스가 좀 잘 차고 알러지가 올라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드시면 됩니다. 소화기관이 튼튼하신 분들은 아주 미묘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 지금은 체질식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져서 제 취향이 체질식을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리 찾는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취향보다는 제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강조했던 보리 있죠. 이 보리도 무조건 막 많이 따라 드신 분들도 있는데 제 체질에 맞는 음식이었거든요. 보리가 영양소적으로 여성에게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보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곡류, 쌀밥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본인의 식단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보면 양파, 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실 다 한식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질에 안 맞는다고 이 양파랑 파가 안 들어간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최대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역시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 대신에 맛을 낼 수 있는 그 이상의 범위는 섭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는 향을 낼 때 꼭 필요한 거니까 그 향을 내는 것 이외에 다른 음식들에서는 조금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파 같은 경우도 파기름이나 고명으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 파가 주된 음식, 예를 들어서 파김치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양념에 들어가는 것은 굳이 엄청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생채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근이 안 맞는 체질이다 보니까 당근과 오이가 있을 때는 오이를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이 고기, 육류. 저는 일단 돼지고기가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닭은 또 체질에 맞지 않는 고기인데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고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것들은 체질에 안 맞는다기보다는 중간 정도 위치라고 해요. 몸에 아예 안 맞진 않지만 또 너무 좋지도 않다. 중간 정도 위치하는 것보단 그래도 체질식에 맞는 음식이 좋으니까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육이나 족발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사람이 치킨을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치킨이 먹고 싶을 때는 먹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절대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외식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치킨과 돈가스가 있다면 돈가스를 선택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샐러드 볼이 많으니까 치킨이 있고 포크가 또 꼭 옵션으로 2개가 있거든요. 그럼 치킨보다는 약간 포크로 선택하는 그런 편이었고, 그날따라 치킨이 들어있는 샐러드 볼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그날은 뭐 굳이 엄청 제한하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체질에 맞지 않는 식재료도 먹기는 먹되 일주일에 2회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면서 먹었고요. 대체할 수 있는 체질에 좋은 음식들로 바꿔서 요리하면서 먹었습니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강박관념을 가지실까봐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긴 해요. 뭐든지 내가 진짜 맛있고 강박 없이 먹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자체가 식이장의 첫 걸음이거든요. 다만 제가 이 체질식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주장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의 비중을 줄이고 맞는 음식의 비중을 늘리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입니다. 제가 여태껏 생리를 찾는 방법, 그리고 여성기 건강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공유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통한 증량, 체지방량 증가, 그리고 족욕, 또 영양제 섭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생리를 찾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치만 빨리 생리를 찾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좀 급진적인 변화가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체질식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언급드린 체질식 말고도 제가 진짜 잘했던, 잘 지켰던 방법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건 약간 히든 카드 같은 거였는데 제가 이걸 깜빡하고 있었지 뭐예요. 이 내용도 제가 조만간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그동안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잘 실천하고 특히나 밥 정말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재밌는 브이로그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